자, 리플이 11.47 상승 중입니다. 486원. 자, 보게 되면은요. 많이 빠졌었죠? 자, 전 박스권으로 상단이 하나 올라갔어요. 현재 다시 빠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 매물대 부분, 요 라인을 뚫고 매물대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하나 내려오고 있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요거 위에 또 저항대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현재 그렇고요. 언젠가 이 11.47 눌려있던 부분이 이런 모습을 코인 시장에서 전체 블록체인, 크립토 시장에서 섹과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하게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진짜 큰 대세 상승의 흐름은 금융기관의 XRP가 꽂힐 때 진짜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런 코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좀 잠깐 시장 가격을 보고 가죠. 비트코인은 현재 보합권이에요. 이더리움이 5.26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전반적인 알트코인 상승작으로 갈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원자재 가격이 일부 지금 내려가는 그 원자재 구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먼저 빠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또한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과 더불어 크립토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원래 매크로랑 시장 큰 주식, 경제 지표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아우러져서 봐야 큰 그림이 다 보입니다. 코인 시장만 보게 되면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자 블록체인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리플과 XRP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XRP가 13.13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기준 13.51 자,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있어서 까르다노 4.30, 솔라나 5.28, 도지 2.5, 폴카닥 3.91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리플이 현재 굉장히 상승폭이 크죠? 아래로는 알트코인 중에서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발란체 18%, 그리고 마틱 46.38, 그리고 시바이누 30.71.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시가총액 상단에서 리플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주말에 과연 힘먼 이메일이 공개가 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은 반등 아래쪽을 빵 하고 찍고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정말 컸거든요. 2600에서 300만원 중반대까지 빠졌던 그 구간과 막먹는 하락폭이 나왔거든요. 요 부분에서 안착을 좀 취해주길 바라고요. 자, 그죠? 요 부분에서 안착을 좀 취해주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요 부분에서 안착을 취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3.73이에요. 자, 보게 되면 상승에 나왔다가 좀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상승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더리움 상승 나오는 부분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훈훈한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WTI 유가를 좀 보고 가죠. 104.27달러예요. 유가가 좀 빠졌죠. 자, 보고 갈게요. 확대해서. 유가가 3개월 기준으로도 122달러를 찍고 좀 빠졌죠. WTI 기준. 유가에는요. WTI 미국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 중동이 기준이 되는 게 사우디가 그 기준에 있죠. 자, 그다음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 중에 WTI가 세계 유가의 지표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미국, 영국, 미국과 유럽, 중동, 그쵸? 다 메가 그런 핵심 중동과 미국과 유럽 위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득권에 있죠. 자,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권에서 아직 많이 안 빠졌어요. 3년 기준으로도 좀 그렇죠. 그러나 1년 기준으로 조금 빠졌고요. 3개월 기준으로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실시간 상품 가격이에요. 자, 보게 되면은요. 자, 니켈 선물 가격이 5.82 보게 되면은요. 니켈 가격이 많이 빠졌죠. 하루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도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니켈 가격이 그동안에 워낙에 급등을 했었어요. 요 라인. 완전한 슈팅. 요게 조금, 요게 날라가야죠. 요 슈팅 나왔던 부분이. 니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시간 상품을 보게 되면은요. 구리도 보게 되면 뭐 약보합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죠. 자, 주봉으로 좀 보죠. 상승을 하고 좀 하락해 있다. 물가의 대표적인 기준들을 잠깐씩 한번 살펴보고 가자고요. 지금은 자, 곡물도 보고 갈까요? 소맥 기준 보고 갈게요. 소맥 중요하죠? 자, 소맥도요. 조금 올랐다가 빠졌어요. 이렇게. 그쵸? 한 주, 하루 빠졌습니다. 이런 물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더 이상 언급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대도 중요하죠. 원자재, 곡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하루 기준. 빠졌죠? 한 주 기준. 그쵸? 살짝 빠졌습니다. 얘네들이 안정화가 돼야 다시 한번 증시와 FOMC에서 다른 방향을 보이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옥수수도 한번 보고 갈까요? 약보합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 기준 빠졌고요. 그쵸? 한 달 기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온 상품 가격들이 안정화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증시에, 더불어 코인 시장에, 더불어 FOMC 시장에, 더불어 신흥국 통화에, 그리고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하루 기준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미 국채 10년물, 더불어서 미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달러의 가격, 그리고 원화,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가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코스피가 2.26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5%대 반등이 나왔어요. 자, 코스피의 주봉인데요. 개파락, 큰 개파락, 장대 음봉이 나면서 온연한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코스피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신흥국 증시의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증시이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원화가 대한민국, 원화가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통화이기 때문이죠. 즉, 위험 자산으로 전 세계에서 취급을 받아요.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반대에 있죠. 그래서 채권은 안전한 시장, 주식은 위험시장. 그쵸? 달러는 또 안전한 달러. 그 밑에 코인은 위험시장.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심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그림을 다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요 박스권에서 이제 안정화가 취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 누구죠? 나스닥도 제가 언급드렸죠. 고점 대비 이미 낙폭이 무지하게 컸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낙폭은 코로나 팬데믹을 능가할 만한 그런 낙폭이었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보일지, 그래서 제가 물가에 대한 지표를 좀 보였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해 있어요. 요 분위기가 국채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으로 위험 자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시그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의 이유이라 생각을 해요. 더불어 리플은 주말에 힘먼 이메일이 공개가 됐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죠. 리플 CEO, SEC,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은 몰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래드 갈랭하우스 CEO는 한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4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승인한 것을 지적했다. 현재 SEC와 리플레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리플이 거래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브래드 갈라우스 CEO는 이 점을 두고 SEC의 오른손은 왼손이 하는 일을 거의 모른다고 비판했다. 맞는 이치이죠. 그는 SEC는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보다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미국의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지금 언급하면서 미디어에 언급되고 있고요. 자, 이게 힘먼 연설 공개 여부가 판결이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파월, 의회의 CBDC 추천 계획, 매우 중요한 금융 혁신이다. 자, 의회에 CBDC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정책 증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파월은 CBDC 출시와 관련 연준이 취할 다음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CBDC는 우리가 한 국가로서 정말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 CBDC는 당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CBDC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잠재적인 금융 혁신이라고 밝혔다. 파월은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모두 연구할 것이며 어느 시점이 되면 의회에 CBDC를 권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올해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지금도 암호화폐 업계, 전통적 금융기업, 투자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월은 지난 3월 의회의 개입이 없을 경우 연준은 CBDC 출시를 계속 추구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아니죠. 이 말이 아니고 뒤에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CBDC를 의회에 추천할 계획이고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의회에 CBDC를 권유할 계획. 이 세상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ISO 20022 스위프트로 전 세계 다른 플랫폼에서 나왔던 CBDC를 한데 묶죠. 그쵸? 그리고 리플은 엑센추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판매를 하죠. 엑센추어는 전 세계 또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쵸? 연준의 뒤에는 누가 있죠? ISO 2002 같이 가겠죠? 더불어 한데 이 모든 부분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리플 XRP, 이 바로 이 핵심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월은 이날 하원위원회에서 만일 미국이, 만일이 아니죠, 이제 옵니다. 반드시 디지털 달러를 출시하게 된다면 디지털 달러는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말했다. 한편 파월은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보다 나은 규제의 틀 마련을 촉구했다. 자, 인베디스팅닷컴에는 파월, CBDC 국가로서 반드시 탐구해야 의회에 권고 예정. 이미 예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프로젝트입니다. 시기와 출시에 대한 이 시차만 발생할 뿐 이 CBDC, 이 디지털의 세상은 옵니다. 제가 100%라고 언급을 드렸죠? 100! 블록체인의 세상은 반드시 온다. CBDC도 디지털이다. NFT도 디지털이다. 코인도 디지털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온다. 그 핵심에 CBDC가 있겠죠? 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가 돈이 바로 디지털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전환, 기술적 과매도 영역 진입. 이미 오래전에 과매도 영역에 진입해 있습니다. 모든 코인이. 더불어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에게 많은 시간과 사랑을 쏟아야 되겠죠? 변동성을 뚫고 결국은 고점을 갱신해 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기술적 과매도권에 있는 거는 신흥국 통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과매도권에 있습니다. 이게 돌아나가는 기점이 우리는 기다려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